엄마를 소개하자면 본인이 겪은 고통보다 더한 것이 아니면 고통으로 쳐주지 않는 이 시대의 철인이자 희생의 아이콘입니다. 기준이 이제 네. 어머님의 고통이시구나. 그렇죠. 결혼 5년 차 된 저에게 엄마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네. 아유 너는 여자가 돼서는 야 그래도 남자가 우선이지 난 너보다 최성화 편이다. 어? 와. 한평생 남자가 집안의 서열 1순위야. 나 여기고 살아온 분이란 걸 알지만 딸 앞에서 무조건 사위 편만 드는 모습을 볼 때면 우라통이 터집니다. 오늘 김창욱 선생님은 제 편 좀 들어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사위 사랑은 장모님 사랑이다. 뭐 사위 백년손이 뭐 그렇지, 백년손님이죠.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이제 딸보다 대놓고 사위 편을 드셔서 이게 살짝 문제가 생기는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사연자분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어디 계십니까? 아, 여기 계시네요. 앞에 앉아 계시. 딱 들어보니까 친정어머니와 지금 남편분과 함께 사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아이를 낳고 조리원을 퇴소하면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같이 살게 됐어요. 육아 네. 때문에도 네, 그렇고. 아니 근데 주로 어머니께서 어떨 때 사위 편을 드세요? 제가 남편보다 좀 퇴근도 빨리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원을 하고 뭐 아이 뭐 씻기고 먹이고 이런 거를 다 하면 하루가 없이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일도 하고. 네. 그러면은 이제 퇴근하고 나서 아이 씻기는 거 정도는 이제 남편이 하자 이렇게 딱 약속을 정한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엄마는 그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네, 엄마는 그걸 뭐하러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니? 네가 하면 되지. 이렇게 빨리 끊는 사람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라고 네, 말씀을 드리면 애는 다 그렇게 키우는 거라면 아이고. 애는 엄마가 키우는 거고 다 너만큼 힘들다고 너만 힘든 거 아니라는 걸 엄청 강조를 하시는 거죠. 무슨 시댁 어머님처럼 말씀하세요. 근데 저기 친엄마죠? 친엄마죠? 친엄마죠. 친엄마예요. 네. 너무 사랑하는. 너무 너무 사랑하는 친딸. 저희 남편이 되게 또 착하고 자상해요. 그래서 아이가 일어나서 이제 밥도 먹이고 애랑 같이 놀아주고 있거든요. 엄마는 또 그걸 못 보겠는 거예요. 왜? 최서방이 밥도 먹이고 시킨 동안 넌 뭐 했니? 애가 일어났는데 엄마가 아직도 자고 있다고. 아직도 자고 있다고. 쳐. 아직도 쳐장. 있다고. 주말에 나는 잠을 안 자고 있는데 부엌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네. 네. 그럼 나는 불편해 죽겠는 거예요. 네네네. 사이가 애기 밥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럴 수 당연한 있지 거 않을까요? 당연한 거 둘 중에 한 명이 시간 되거나 체력이 되면 그럼 놀아도 같이 나와서 놀아야지.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제발. 굉장히 가사에 적극 참여하려고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단지 엄마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남자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은 좀 서운하다고 표현을 안 해보셨어요? 표현도 덤비죠. 덤비죠. 예? 덤벼요. 맞아요. 제가 참는 딸은 아니에요 또. 어떻게 네. 너처럼 덤빈 날 처음 봤다. 아 너처럼 덤빈다. 엄마는 너처럼 덤비는 것은 처음이야. 맞아요. 웜해. 징해버려. 누구 애비랑 똑같은 년이다 너. 맞아? 찾았어! 드디어 저분을 찾았어! 너도 네 애비랑 어쩜 그렇게? 또 시작이야. 저 여자 또 시작이야. 네 애비 같은 놈은 안 돼. 엄마 사는 거 보여 안 보여? 엄마 네 친구다. 엄마 네 친구야. 어렵게 대하지 마. 그러다가 그러니까 친구처럼 했더니 엄마 네 친구야. 말버릇이 왜 그래? 그런 여자가 있어? 어디서 기어 올라오려고 지혜비 같은 게 그냥. 또 못된 여자 나왔다. 찾았어! 드디어 저분을 찾았어! 똑같아요. 얘들 게으른 게 아빠 닮은 것 같아 아주 더. 야 드디어 전설로만 듣던 그분이 빙의하셨네. 드디어 나오셨네. 정자가 아주 씨가 똑같은 말이야? 똑같아.
상대방 배려 없이 놀고 있냐. 마이크 잡고 마이크 어머니 마이크. 그러죠. 퇴근하고 오면 힘든데 집에서 쉬는 사람이 해야지. 먼저 왔으니까 그럼 같이 놀면 좋잖아. 근데 먼저 온 거지 쉬는 게 아니잖아요. 일한 거 같아. 그것도 일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일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딸 둘을 이제 혼자 키우다 보니까 좀 독하게 키웠어요. 네. 혼자 키웠으니까 욕 먹지 말으라고 네네네. 더 독하게 키운 것 같아요. 좀 강하게 키우셨군요. 아버님은 이제 우리가 이별하신 그 아버님은 지금 사위들 같은 가정적인 남자였어요? 아니면 와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시아버지도 모셨고 시어머니도 모셨고 아이고. 시어머니 치매 시어머니도 모셨고 애들 아빠가 뭐 일생 돈을 벌어 오지도 못했고 제가 벌어놓은 돈까지 갖다 엎어먹은. 엎어먹은. 다 먹었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 교육시킬 때 저는 진짜 학원도 못 보냈어요. 진짜요? 너무나 영리하고 똑똑한 아이들을. 어머니가 엄청나게 키우셨군요. 허리띠를 진짜. 마음이 늘 독해지는 거예요, 제가. 키우면서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말아라 늘 했는데 나처럼 안 살아요. 근데 화가 나요. 세상에.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나는 엄마야. 나 원래 이렇게까지 세지 않았어. 네. 근데 내가 어떻게 방송이 하다가 세게 나올 것 같은데요. 예스. 어머니 일단 이거는 구슬해야 됩니다. 굿. 자 이게 어머니 이게 지금 구슬해야 돼. 이게 강연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이게 왜 그러냐면 물러가라 자키야. 내가 왜 여기 있어?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물러가라 이 내가 왜 자키야. 여기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엄마가 이제 어렸을 적에 내가 어리고 애들은 둘이고 근데 남편은 너무 진짜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말을 해야 뭐 합니까? 우리 애기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까지 내가 뻗신 여자가 아니었는데 이 얘네를 지키려고 내가 막 억지로 막 그 강한 걸로 막 수십 년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위가 딱 내가 봐도 너무 좋은 애야. 그러면 저게 그냥 사위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저런 남편도 있네. 맞아요. 저런 남자를 두고 너 안 일어나 쳐 자빠져 자냐? 연병할 년이 아주 그냥 야, 전라도 수액 맞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강력한 찐득찐득한 에너지인데 이제 따님이 듣기엔 아유 무슨 말을 저렇게 해. 내가 노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 뭐 남편이 좀 할 수도 있고 뭐 그냥 잘 도와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머니에게는 이게 지금 딸로만 정리가 된 게 아니라 내가 사랑받고 케어받지 못했던 내 남편을 세상에 여기에 이 좋은 사위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딸하고만 정리 관계가 아닌 거죠. 네. 이건 되게 복합 미묘한 관계예요. 어머 저 남편은 저렇게 좋네. 너는 좋겠다. 너는 좋은 남자 만나서. 너는 좋겠어 이년아. 나 정확하다. 좋겠어. 정확해. 나는 귀신이 들어. 나는 나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 어머니 안에 지금도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너무너무 말할 수 없는 책으로 쓰면 100권이니까. 근데 너는 뭐가 힘들다고 이런 남자 갖고 너가 뭐가 힘드냐? 그러니까 이제 자꾸 옛날 내가 생각이 나고 그 옛날 내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그거에 대한 그 어머니의 산 세월에 대한 인정은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아우 어머니 얼마나 힘들었어요. 엄마 어떻게 견뎠어 그 시간을.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게 집을 지키려면 화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지금 되게 좋은 집을 잘 지키셨고 아이들을 잘 키웠잖아요. 되게 좋은 담이 있어요. 근데 이 담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잘못 건드는 것들은 다 뒤져보려고 아주 고압 전기를 에? 근데 멀리서 보면 멋있어. 튼튼해. 안전해. 근데 뭔가 하나 엄마의 딱 저 기분 하나를 잘못 건드리는 순간 그냥 이게
빡 이러니까 이제 딸들은 다 똑똑하니까 이제 알아. 아니, 모르지 큰 않아요. 딸은 안 덤볐어요. 한 번도. 얘만 덤벼요. 서운한 게 많으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그 전기를 살짝 꺼도 되고. 많이 껐어요. 더 꺼야 돼요, 어머니. 더 꺼야 되고, 그리고 그 더 끄는 거를 도와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딸들이 도와줘야죠. 근데 그게 뭐냐면 인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엄마 그렇게 어떻게 힘들게 살았어. 아니 아침에 휴일 같은 때 근데 죄송한데 이거 누구 사연은 누가 고발하시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고발할 거예요? 얘기해봐요. 그때 어머니가 힘들었던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아버지하고의 관계에서. 26에 결혼해가지고 21년을 살았으니까. 그러면은 거의 47. 40대 그때 후반. 그때 지금의 어머니가 그때 그 40대 힘든 며느리의 마음은 그 딸의 마음은 어머니밖에 모르니까 그 상황도 모르고 이건 딸도 알고 엄마도 찬찬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는 너무 말도 안 되는 힘든 세월을 살았으니까. 우리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 유봉순입니다. 봉자, 순. 순자. 네. 그러면 봉순아 하고 40대의 봉순이한테 지금 50대의 봉순이가 얘기 한번 해주세요. 많이 내려놨는데 봉순아 하고 더 봉순아 하고 내려놓자. 봉순아 꼭 이름 부르세요. 그리고 건달처럼 살아보자. 봉순아 나만을 하고 위해서. 근데 나 봉순아 봉순아 하고 봉순이가 봉순이에게 어머니가 그때 어머니한테 그래 봉순아 고생 잘해왔고 보람되게 잘 살아왔고 이제 내려놔도 되잖아. 그게 안 되네요. 잘 노력하겠습니다. 한테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는 한 따님이 구조 요청을 보내셨거든요. 27 드라마 주인공을 TV로 보았을 땐 어엿하고 늠름한 어른이었는데 지금 27살이 돼버린 나는 아직 아기다. 문제는 아직 아기인 나를 위험한 세상 밖으로 내보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누가? 우리 엄마가. 30이 되면 독립하라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숨통이 조여오는 느낌이다. 30이 곧 되지만 난 아직 아가인데 엄마는 이런 귀염뽀짝한 나를 내보낼 수 있어?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연을 보냅니다. 엄마를 말려줄 김채홍님 살려주세요. 아니 27세 귀염뽀짝한 아기를 얼른 만나보겠습니다. 아가씨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죠, 아가씨? 아, 여기 저기 계시는구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기. 제가 사연에 무슨 생각으로 아기를 3번이나 넣었는지 진짜 정말 미쳤다고 봐야죠. 진짜 제 정신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정확히 그 독립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지금 다른 거예요? 이제 엄마는 딱 30살이 되면 나가라고 하는 이제 입장이고 저는 이제 27살이 된 시점에서 30은 좀 이른 것 같은 거예요. 아직 제가 준비가 덜 된 것 같은? 일단 혼자 나가서 살기 싫은 이유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아직 엄마 아빠한테서 떨어져서 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이 원체 위험하고 다양한 상황에 제가 대처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일단 저는 좁은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아. 엄마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평수. 나 원룸 가야 되는데 근데 이거 현실적으로 사실 공감하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많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일단 약간 마법처럼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빨래를 내놓으면 사라락 설거지 내놓으면 사라락 다 되어 있고 내놓으면 다 되어 있고 좋아요. 빨래를 내놓으면 아니 어머님 왜 독립을 빨리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친정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 그래서 도망치듯이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저 이제 친구들 여행 가고 연애하고 할 때 그런 전혀 없이 이제까지 쭉 아이 둘을 키우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부터 30이 되면 나가야 된다.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하고 아직 젊은데 좀 계속 왜 뒷바라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도 동의를 했어요. 그렇게 할 거라고. 근데 최근에 들어서 작년 겨울부터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보기가 참 좋네요. 이렇게 엄마하고 딸하고 그리고 이제 이 험한 세상에서 참 딸이 이렇게 전 솔직히 사랑스럽게 잘 컸다고 생각해요. 근데 좀 빠따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사랑스러운 건 확실해. 그렇죠. 사랑스러운 맞아요. 건 확실한데 사랑의 빠따가 좀 필요하지 않냐. 제가 어머니가 저를 모유 수유할 때 엄마가 폐렴에 걸리셔서 약을 드셨대요. 그래서 저의 모유 수유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엄마가 그때 안타까워서 저를 더 끼고 지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나들이 계속 놀리는 거예요. 막둥이 저 새끼는 국민학교 갔는데도 엄마 젖만 지고 잔다고. 그러면 엄마들이 막 누나들 저 연병할 년들이 막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막 싸고 돌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아이가 크면 아이가 자기의 발로, 자기의 폐로, 자기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이제 따님에 대한 아빠나 남동생이나 엄마의 어떤 전폭적 그 사랑이 그 시기를 조금 늦춘 거 아닌가. 의도치 않게. 사실은 나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게 나를 귀찮아하는 건가? 이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섭섭한 마음도 사실 있었던 것 같은데 완전히 엄마 마음을 이제 알게 되었던 것 같고 남자친구 만들게요. 기다리세요. 처음부터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진아가 태어났을 때부터 사랑했고 지금도 너무 사랑하고 앞으로도 너무 사랑하는데 너의 삶을 가. 그러면 난 항상 엄마는 그 자리에 있을 거야. 그러면 난 항상 엄마는 그 자리에 있을 거야. 아버지는 딸 둘을 묵묵히 혼자 키우셨습니다. 경상도 토박이의 감정 표현 서툴고 워낙 엄한 분이다 보니 저와 언니를 훈육할 땐 손찌검도 서슴지 않으셨는데요. 참다 못한 언니는 고등학생 때 집을 나가 아버지와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이 지내던 언니는 결국 아버지 몰래 결혼까지 해버렸어요.
뒤늦게 언니의 결혼 소식을 알게 된 아버지는 가끔 술을 드시며 눈물을 흘리시곤 합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깊은 아빠와 언니, 화해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언니와 아버지의 그 화해를 위해서 동생분이 SOS를 보내주셨어요. 혹시 어디에 계신가요? 아, 네, 여기. 제가 초등학교 때 그리고 언니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 시기쯤에 어머니랑 아버지께서 이제 이혼을 하셨는데 이혼하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딸 둘을 혼자서 키우셨어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께서도 경상도 토박이시다 보니까 사실 좀 저희가 느끼기로는 폭언이나 뭐 욕설이나 이런 게 조금 많기도 했었고 언니도 이제 이른 나이에 사실 그런 걸 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방황을 하더니 거의 9번을 나갔었는데 9번을 거의 아버지께서 대부분 다 찾아오셨었어요. 마지막에는 언니가 고등학교 때쯤에 이제 나가서는 아예 이제 아버지께서도 찾을 수 없는 지역으로 나가서 저하고도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한 20대 이제 중후반쯤에 나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하고는 그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언니가 아빠한테 얘기를 해주기를 원했는데 설득은 했었는데 결국에는 식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께서 결국 알게 됐어요. 그럼 아버님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볼게요. 큰 따님이 이제 집을 나가고 나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처음 나갔을 때는 삼천포 가서 찾아오고 두 번째는 경북 영주 가서 찾아오고 세 번째는 동두천 가서 찾아오고 전국을 안 찾아다닌 곳이 없었고 전국을 안 찾아다닌 곳이 없었고 그리고 또 이혼할 때가 큰딸이 6학년 얘가 4학년이었는데 남자가 돈 벌어와야 되고 직장생활 해야 되고 살림해야 되고 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저 엄마하고 내가 앉아야 될 자리에 저 외삼촌을 불러가 앉혀가지고 결혼식을 했는데 그 지금 큰딸내미 하고 사이하고 잘해 보려고 가끔 이리 한 달이나 한 두 달에 한 번씩 이리 모임을 갖고 하는데 그래도 한 2년여는 마음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아직도 가슴 속에는 진짜 큰 돌덩이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결혼식을 했는데. 그런데 큰딸이 원래 처음에는 공부를 참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혼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아예 놔버리더라고 그냥. 돌이켜 보면은 남들만큼 뭐 못해주고 그 애들한테 이 딸들한테 좀 사랑스러운 표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위에 뭐 말 같은 것도 좀 다정하게 못하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돌이켜 보면은 항상 미안해요 그냥.
우리 여기에 오자고 한 거는 따님이 오시자고 하셨어요? 예, 사실 그날도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김창욱 쇼를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언니랑 형부랑. 근데 이제 그 알츠하이머 때문에 이제 그 방송을 오래 못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살아 있을 때 오려고. 그날 이제 가족 모임을 하고 이제 다 파했을 때 약간 이제 술이 들어간 상황에서 술이 들어간 상황에서 이걸 신청을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기분이 좀 많이 좀 다운. 근데 진짜 아버님 잘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시고 이제 그렇게 결국 돌아가셨는데 제일 큰 감정은 무섭다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가 좀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서 이렇게 친구들이 저희 아버지가 노동일 하셨는데 그러면 연장 가방을 이렇게 메고 저녁 어스름풋 할 때 동네로 이렇게 오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딱지치기 같은 거 하고 노는데 아버지가 절로 오시잖아요. 그럼 이제 아빠한테 가서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순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인사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순간 눈치 보다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 숨어. 도망가가지고 호영아 우리 아빠 가면 얘기해줘. 그러면 이제 친구니까 뭐 저희 아빠 지나가면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저희 아빠 가면 창호가 니네 아빠 갔어.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지금도 되게 선명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저희 집 원래 헤어질 때 저하고 엄마하고만 안아요. 아버지는 저를 안아준 적이 없어요. 제가 아버지를 안아서는 안 돼요. 그건 마치 군대에서 이병이 장군님 만나가지고 장군님 군대 생활 열심히 해요 진짜 타령하지 말고 파이팅 이런 개념 없는 놈하고 똑같아요. 근데 제가 엄마하고 이렇게 안고 아버지 저기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이렇게 탁 감았어요. 저희 아버지 제품에 안겨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순간 제 몸에 두 가지가 스캔이 됐어요. 첫 번째, 이 남자가 매우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많이 한 몸을 갖고 있구나. 두 번째, 이 남자가 매우 긴장하는구나. 아버지 3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정말 잘한 일 중에 하나는 몇 개 없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날 아버지를 안아본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 코로나 때 돌아가셨거든요. 병원에서 특별히 허락해줬어요. 가족들끼리 아버지랑 하루씩 자라고. 며칠 안 남으셨다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저 병원에서 둘이 잤어요. 아버지는 병원 침상에 손 묶인 채로. 그때 아버지가 여기에 뭘 끼셨는데 이걸 자꾸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손 묶여 있고 저는 6인실이었는데 그때 코로나 때 막 뭐 아무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그날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이 생애 최초로 마지막이자 아버지랑 나랑 단 둘이 자는 날이네.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셀카 한번 찍었어요. 아버지하고 첫날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병원에서.
그러니까 아빠라는 존재, 엄마라는 존재는 같이 안 살아도 심지어 돌아가셨어도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미치냐면 여기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아버지의 여기에 걸려 있고 아버지도 내 아이가 여기에 걸려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오늘 여기 나오신 거는 사실은 이거 엄청 어렵죠. 아니 사람들 보는 건데 누가 우리의 이런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근데 여기에 걸려 있는 뭘 먹어도 걸리는 이 가시를 한번 우리가 개어내면 좋잖아요. 그러니 아버지 한 2박 3일만 제주도 왔다 가세요. 제 그 메밀 축제 할 때도. 감사합니다. 시간 한번 내실 수 있으세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남성 부대원이 보내주신 또 사연입니다. 저는 20년 전 이혼하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불혹을 바라보는 외동아들인지라 어머니께서는 퍽하면 장가가라고 잔소리를 쏟아내십니다. 특히 명절이 오면 없는 손자까지 맡아주겠다네요. 그럴 때마다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연애 좀 하세요. 이렇게 벌써 20년째 둘 다 솔로인 채 명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에게도 아름다운 봄날이 오겠죠? 라고 해주셨네요. 자, 주인공분 만나볼게요. 오, 가운데 계시네요. 20년 전에 어머님이 어떤 이유로 이제 이혼을 하게 되신 걸까요? 네, 제가 지금 39인데 네네. 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마칠 때쯤 해서 어머니께서 이제 저한테 아버지하고 헤어져도 되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 컸으니까 어머니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사실 이유는 잘 모릅니다. 매일 싸우셨는 기억밖에 없어서. 그럼 그동안 이혼하시고 난 후에 어머니가 한 번도 연애를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알기로 공식적인 거. 네, 제가 알기로는 직접 얘기하겠습니다. 네네네. 10년 전에 졸업했습니다. 연애는. 전 남편이 2살 연하였는데 네. 연하에 질려서 그럼 무조건 나보다 나이만 많으면 된다. 예, 키가 되게 작았어요. 그래서 키 큰 남자하고 한번 연애를 했는데 진짜 키만 봤어요? 예, 연상이고 키도 크고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죠. 연애를 했는데 그놈이 그놈이었어. 그거를 이제 사회심리학에서는 도찐 개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졸업했습니다. 아드님은 우리 어머님 어떤 분이 짝꿍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생각해 놓은 거 있으세요? 미래의 나의 아버지. 저는 키 크고 연상이고 어머니만 좋으면 다 저는 괜찮아요. 김창우 선생님 말씀하실 때 저 답을 찾았습니다. 뭐예요? 유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연하면 될 것 같다, 사람이. 아니 근데 아드님은 사실 저도 이제 같은 아들이니까 엄마의 연애를 지지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단 말이죠. 뭐 아드님은 어떻게 그렇게 지지를 하셨어요, 엄마를? 아니 자기 본인이 가야지. 죄송한데 아드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어머님은 모르시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 동안 살아오면서 이제 아버지하고 헤어지기 전까지 어머니 고생하신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지금 애들 가르치는 일만 40년 넘게 하고 계시거든요. 평일에는 매일 제가 학교 등교하기 전에 학원을 나가셨고, 네네. 그러면서 평생을 그렇게 교육만 하시고 살아오셨는데 아버지하고 사시는 동안은 항상 싸웠던 기억밖에 저는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항상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어머니 깨워서 아니면 저 깨워서 항상 머럭하시고 그 뒤로는 사실 어머니 삶을 연애도 하시고 찾았으면 좋겠다. 제 일에 너무 만족을 하고 정말 제 일이 재밌고 네네. 성취욕도 느끼고요. 그 내 취미생활 다 하고 내 살기 바빠서 아들은 어련히 지가 알아서 정말 키울 때 기쁨을 다 줬거든요. 뭐 전교회장도 하고 올수 받았고 자랑 끝이 없어요. 네. 이런 아들이 이제 장가를 안 가니까 못 가니까 그게 조금 안타깝지. 아드님이 결혼을 조금 일부러 미루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2년을 못 만난 거죠? 네네네. 혹시 로스쿨 다니는 분이 있어요. 나는 이제 계속 애들만 만나니까 소개해 줄 사람이 없었는데 내 주위에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있었어요. 네. 그 선생님 내가 이제 찾아가서 우리 애 되게 살아오면서 기쁨만 줬는데 되게 잘 어울리겠다고 교제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남자친구가 있대요. 근데 아까 뒤로 돌아서서 인사를 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피아노 선생님하고 완전 똑같이 닮았는 거예요. 일단 두 분이 결혼하시면 제가 그 결혼식에 꼭 어떤 거라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엄마 옆에 누가 있는 게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네. 아버지가 안 계신 채로 엄마가 일을 고생을 많이 하는 걸 아들은 봤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아들의 부담이 이래저래 있거든요. 그건 뭐 경제적 부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당연히 어머니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부족하지도 않고 내 능력으로 재미있게 잘 하고 사는데 또 누군가의 합을 맞춘다는 게 내 나이 60, 70 돼서 나보고 또 그렇게 하라고? 그걸 조금 이따 제사상 차리라는 거야? 아우, 나 못한다. 그 엄마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니보다 보통 나이가 많이 드신 남자들이 그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는 거가 사실이거든. 그래서 이제 결혼이 아니라 그냥 교제, 남녀라기보다는 사람 대 사람으로 이런 이야기가 좀 될 수 있는 그 사람 정도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여시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는 예전처럼 그런 가정의 형태의 관계가 아닌 다른 형태가 나올 겁니다. 또 뭐 결혼식 하고 뭐 집에서 뭐 살림하고 이런 형태만이 아니더라도 뭔가 유연한 사고를 갖고 계신 어떤 남성분이 나와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연애에 있어서는 실수하고 싶지 않고 실패하고 싶지 않고 웬만하면 한 번에 해결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혼자가 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아직 싱글이신 분이라면 만나봐라.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 좋은 인연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27살, 26살 두 딸을 둔 엄마입니다. 저도 두 딸을 둔데 이분도 두 딸을 두셨네요. 네. 항상 모범생이었던 둘째 딸이 네. 중고등 시절에도 안 하던 반항을 하면서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말다툼은 기본이고 요즘은 전화도 안 받고 아예 제 말을 차단해버립니다. 이젠 밥까지 따로 먹어요. 뒤늦게 사춘기가 온 걸까요? 예전처럼 좋았던 모녀 사이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요? 해주셨어요. 아니 근데 사춘기 늦게 왔네. 예? 일단 주인공 또 만나서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딱 네. 보면 어머 딸도 너무 예뻐요. 예쁜 딸이에요. 어머니가 그리고 너무 젊으신데? 어머니도 너무 젊으시고. 아니 근데 언제부터 딸이 좀 변했다고 생각하셨어요? 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살 네네. 위에 언니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 큰 딸이 좀 많이 이제 그 사춘기를 좀 많이 발산을 했어요. 저한테 이제 학교에서나 뭐 밖에서는 너무 모범생인데 이제 저한테만 이제 그걸 발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 제가 이제 많이 힘들고 이제 좀 그럴 때 이제 동생인 저희 작은 딸이 중고등학교 때 너무 착하게 이제 저를 위로도 해주고 또 뭐 엄마 어디 가자 뭐 핫플레스 어디 가볼까 뭐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친구처럼 같이 많이 다녀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든든하다. 네. 그러다가 대학교를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조금의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네네. 대학교도 어쨌든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늦어지면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오는 시간이 좀 늦어지니까 제가 이제 많이 네. 픽업도 가기도 하고 이제 전화를 계속 보면 근데 대학교는 잘 안 데려가는데. 전화를 하면은 뭐 연습 중이야 끊어 이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어쩔 때는 아예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늦은 시간에 이제 전화를 계속 하다 보면 화를 내기 시작하는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엄마 혹시 전화 한번 하시면 몇 통 정도 하세요? 그러니까 안 받으면은 연달아서 한 10번까지는 10번까지는 10번 한 것 같아요. 네, 새엄마가 좋습니다. 새엄마가 이게 또 뭐 친엄마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아니 뭐 일단은 너무 충격적인 게 대학교 때 우리 학생을 데리러 오는 엄마가 있는 것도 사실 되게 놀랍기는 한데. 아 멀면 그럴 수 있죠. 아 뭐 그럴 수 있죠. 아, 전 그럼 딸 되니까. 엄마랑 이해가 가요. 그리고 근데- 특히나 둘째가 좀 약간 든든한 그런 존재라 더. 아 그렇죠. 아니 근데 아까 전화를 10통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어머니도 대단하시지만 안 받는 우리 따님도 왜 안 받으시는지 한번 좀 받아주지. 물어볼게요. 왜 안 받으셨어요? 우선 저도 20대 초반까지는 피하지 않고 받으려고 네네. 하고 집 가고 있는 버스에서도 받고 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그 끊을 때 엄마의 그 한숨 쉬면서 뚝 끊고 이러면서 툭 끊으세요? 엄마가? 이러면서 툭 끊으세요? 엄마가? 네 이제 아. 그 화난 게 느껴지는 그 말투로 통화가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도 피하게 되고 불편하지. 근데 엄마만 이러는 게 아니라 엄마랑 언니가 둘이서 저한테 그러거든요. 둘이 같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곱하기 2였어. 지금은 엄마가 케어를 넘어서서 이 사회심리학에선 지금 어머니의 현상을 단돌이라고 하거든요. 어둠의 용어 아닙니까? 그렇죠. 야 동생들 입 단돌이 쳐라. 그렇죠. 단돌이 안 되면 너희들 목이 단돌이야. 엄마는 두 종류가 있죠. 엄마, 새엄마. 또 자녀들은 또 마냥 친엄마라고 또 친하지 않은. 그러면 친엄마라고 친하지 않고 친아빠라고 친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친구 관계가 되게 친한 것 같아요. 친구는 내가 어느 정도의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지만, 애정이 있지만 저쪽의 주권을 좀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설령 네가 실수할 수도 있어. 네가 실패할 수도 있어. 근데 네가 주체자야. 하지만 아이들이 자식된 입장에서 답답한 건 엄마가 아직도
나하고 탯줄을 연결한 느낌인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땡기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뭔가 안 좋은 걸 먹으면 나한테 이게 오는 느낌이에요. 그럼 나도 이게 싫어. 나도 이걸 자르고 싶어. 나도 독립된 성의 성주가 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 이 느낌을 언제부터 느꼈어요? 한 25부터 이제 25부터. 네. 지금은 20? 지금 27 됐는데 네. 그러면 한 3년 정도 느낀 거네요. 네. 근데 25살에 어느 날 그걸 느낀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전부터 그 니즈가 이렇게 쌓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마 10대였을지도 몰라. 더 이전이었을지도 몰라. 근데 내가 착하고 눈치를 딱 보니까 언니가 저러는데 나까지 이러면 엄마 쓰러지겠는데? 나도 그거 감안하고 내 거는 확 누르고 오히려 엄마를 많이 챙겼을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자꾸 우리 딸 보고 착하대. 아우 착하다 착하다. 네가 이러니까 엄마 산다. 네 언니 전현이래. 저 연이 지나가면 그 해가 지나가면 year. 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엄마는 진짜 너 보고 살아. 네가 엄마 남편이야. 엄마 딸이고. 엄마 너무 고마워. 그럼 이제 속으로 나도 좋긴 한데 너무 부담 100배야. 나도 엇나갈 것 같고 나도 불편하고 나도 짜증나는데 나까지 이러면 엄마 진짜 쓰러지니까. 맞아. 엄마가 이러니까 내가 이걸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런 아이들이 착하니까 막 참는다고요. 그러다가 인계점에 도달하면 갑자기 예고 없이 이게 빵 나간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섬세한 딸이 어렸을 적부터 오래오래 누적되었던 것들이 아마 지금 이제 이게 균열이 되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엄마가 더 오면 딸은 더 뒤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하면서 최악의 경우. 그리고 나중에는 딸이 기분이 나쁘고 성격이 못돼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엄마가 고통을 받을지를 찾아내요. 그럼 엄마가 고통받을 말과 행동을 해요. 그리고 나이 먹고 후회하겠지만. 근데 엄마는 너무 속상하겠죠. 왜냐하면 어렸을 적에 그렇게 말 잘 듣고 엄마 도와줬던 딸을 다 기억할 테니까. 맞아. 엄마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따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열쇠를 풀 수 있는 건 늘 그렇지만 자녀가 아니라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맞아요. 사장님과 직원의 문제가 생기면 그 열쇠는 직원보다는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강연자와 관객과 문제가 생기면 그걸 풀 수 있는 건 훨씬 강연자에게 있죠. 그러니 엄마가 이제는 딸을 독립된 성의 성주로 조금씩 훈련하는 것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순환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많이 내려놓으려고는 하는데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좀 잡고 있어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멀어져서도 엄마 위해 주는 거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내가 조금 더 마음을 열어서 성인이 된 인격체로 좀 바라보면서 지켜보면서 지내볼게. 또 지혜 씨도 또 저도 딸이 있는데 쉽지 않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이 순간이 모든 순간이 저 딸을 키우는 모든 순간이 정말 추억이고 사랑이고 나의 전부인데 이제 어느 순간 저도 이제 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도 가끔 이렇게 막 말대꾸하고 그러면 제가 내가 너를 이렇게 했는데 뭐 이게 벌써 저는 막 벌써 슬퍼요. 아직 근데 학교 안 들어. 슬퍼요. 아직 근데 학교 안 들어갔잖아요. 5살인데 그 유명한 문구 나왔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네가 엄마한테 다른 사람은 그래도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아니라고 저한테 딱 그런데 제가 5살 아기가 그런데도 막 혼자 눈물이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아마 26년, 27년 키우시면서 그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쏟아 부으면서 키우셨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놓아줄 때니까 예, 저도 저 스스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 너무 고생하셨어요. 예, 박수 한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